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이종섭 전 장관 얘기겠죠.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인 상태로 주 호주 대사로 지명이 돼서 논란을 빚은 인물인데 예. 어제 결국 호주로 출국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1분 인천에서 떠나는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기에 이제 탑승을 하고 예. 호주로 갔고요.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 조치한 지 이틀 만에 지난 8일에 출국 일정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한 뒤에 어제 출국을 해서 오늘 새벽에 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제 대사관이 있는 호주 캔버라로 이동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야말로 인천공항이 때 아닌 정치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출마자들, 거기다가 이제 조국혁신당 출마자들도 왔고 예.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 회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런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어제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막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 도피, 범죄 은폐 저지 긴급행동이라는 예. 일종의 이제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인원을 좀 나눠가지고요. 인천공항 그 길목에다가 사람을 배치해서 네. 거기서 이제 현수막을 들거나 혹은 이제 피켓 시위를 하거나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이 오는 거를 막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구를 보니까 뭐 형 어디가라고 하거나 범죄 피의자 도피 출국 이종섭을 잡아라 혹은 뭐 피의자 이종섭 어딜 도망가 이런 출국 규탄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못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MBC 기자만 만난 거죠, 그러니까? 네, 어제 MBC 네.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네. 내용인데 MBC 취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호주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출국장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 그게 신의 같더라고요. 한 수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돈을 써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 만나게 된 셈인데 이종석 전 장관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출국장에 들어갔는지 혹은 이제 뭐 추측하기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기 전에 출국장으로 들어온 것 같다. 뭐 이런 추측도 있고. 이게 말입니다. 기자들 그 사회부 기자 옛날에 오래 해보면 그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는데 비어죠, 약간 뻗치기라 그러는데. 뻗치기. 현장에서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계속 올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을 기다리는 건데. 어제 돈 쓴 보람이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실제로 이제 당시 현장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양이 들어오고 다 공수처에. 뒤에 거는 약간 자막을 봐야 할 것 같고 앞에 거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돼요? 뭐 된가요? 뭐 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뒤에는 뭐 그건 다 얘기가 된 거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서도 저는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이 이종섭 전 장관이나 혹은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죠. 저도 어제 뉴스 볼 때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망치듯 나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일국의 대사 자리라는 거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총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고요. 대통령의 명령을 대행하는 이제 핵심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과정을 잘 지키는 것도 양 국가 사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 대통령 신임장, 그러니까 한국의 대사로서 호주에 부임하는 그 신임장을 대통령한테 원래는 직접 받는 게 상례입니다. 이번에는 신임장 수여 같은 이제 공식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출국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취재를 해봤더니 신임장 원본을 공항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원본은 외교 행랑 같은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호주로 보내고요. 이제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사본을 들고 이제 탑승을 했다라고 지금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절차대로 지금 부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냥 약간 날림의 느낌을 주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임 절차 자체가. 좀 급하게 진행이 된다. 일단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다 반박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인데요. 이 대사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소환이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국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면서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 줄 알고 고발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뭐 주장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일테면 이제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 소환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수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결재 단계의 최종 심급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의 순서, 소환의 순서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먼저 소환이 돼서 자료가 충분히 공수처 수사단한테 확보가 되고 증언들이 어떻게 이제 엇갈리는지를 확인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단계에서 소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절차를 알고 그동안은 좀 진행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출국 금지 상태에서 대사 발령을 냈고 그렇죠. 대사 발령을 낸 다음에 핑계는 그런 줄 몰랐다였고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안 다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줬고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이런 말 가지고 이게 해명이 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절차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직책으로 호주에 뭐 유학을 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일테면 재판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중요한 참고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이기도 한데 가장 주요한 피의자 아닙니까? 때마다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재판이 있을 때마다 호주 대사부터 보고 들어와가지고 재판 잠깐 참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대통령실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동안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 피의자인데 이 사람을 덜컥 내보내놓고 출국 금지까지 풀어주고 덜컥 내보내놓고 수사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정말 말잔치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직전에 수사를 받고 공수처에서 잠깐 조사를 받고 나갔습니다만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 측에서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심지어 이 사안에서 참고인인데도 오전 9시에 출석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핵심 피의자가 서너 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거의 요식행위다라는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공판 과정에서도 이종섭 전 장관한테 계속 확인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같은 경우도 김계현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가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뭐죠? 장관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장관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컬런이 있고요. 모든 책임 제 가지고 내일 넘기면 안 되는지요. 이렇게 적혀 있다가 뭐 지우기도 하고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는지 적어도 이런 부분을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호주 대사를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혹은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그 해명 중에 저는 또 어떤 기억에 남는 것이 뭐 이러이러한 어떤 전문성을 뭐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정말 그 부분도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지금 호주 대사라는 어떤 외교 전문가의 직책을 글쎄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피의자 신분에 아주 주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전직 장관만이 호주 대사를 빨리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의 어떤 노하우나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어떤 일을 맡기고 싶었다면 국내에서도 시킬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국내에서 그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내에서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국가에서 꼭 일을 시키고 싶으면 굳이 호주라는 거기 또 호주와의 무슨 국방 사안이 연관되게 많다는 해명을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거기 국방사 그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잘 납득은 안 가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슷한 입장입니다.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이 된 건데 수사에 관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거고 국방 현안 관련된 외교 현안이 호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는 특별히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를 타국의 대사로 보내는 것 자체가 외교적 예의에서 좀 벗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 예.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볼까요? 예, 예, 민주당 좀 수습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2월에 이제 공천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3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좀 바꾸는 모습입니다.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민주당의 이제 선대위원장 후보로 계속 강력하게 거론이 되었는데 수락하는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앞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우리 스스로 내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통합 행보를 할 건지도 기자들이 계속 물었는데 뭐 임종섭 전 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라든지 혹은 뭐 당을 나간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의 만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열어놓고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무슨 후속 소식이 있나요? 네, 그동안은 이제 짧은 그 수용합니다 메시지 외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분열은 공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백의종군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이 대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굉장히 좀 이제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각을 세워왔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중심에 놨습니다. 신발끈 묶고 손잡고 뭐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오늘 수락 연설을 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다가 이해찬 전 대표까지 더해서 상임선대위원장 이제 3톱 체제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해찬, 구상을 좀 보였습니다. 김부겸, 이재명 대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언론에서 해석하기로는 3톱 체제가 되면 아마도 선거의 전체적인 전략은 이해찬 대표가 총괄을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유세 지원 활동은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또 중심을 잡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역구인 계영을 선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최고도 복귀했다고요? 네, 오늘 사퇴 선언한 지 13일 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이제 설득을 해왔었고요. 복귀 배경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잡음은 밑으로 가라앉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일단 시선을 같은 곳을 두는 모양새로 확실히 전면 정비를 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기류입니다. 박용진, 정봉주 의원 결론은 언제 나오나요?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용진, 정봉주 결선 대결이 펼쳐진 서울 강북을 그리고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갑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 몇 시쯤 나옵니까? 혹시 오늘 시간 8시 정도로 지금 예정이 저녁 되어 8시요. 뭐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8시에서 9시 사이쯤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당 얘기 좀 가볼까요? 도태우. 네. 약간 흔들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 대구에 공천을 받은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이 사안이 계속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공천 자체를 둘러싸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당 비대위 회의에서 경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제 광주 동남 을에 지역구 출마를 한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이제 5.18 폄훼 논란으로 탈당을 했었던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라는 거죠. 호남 지역의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걱정을 전했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한지아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이 도 변호사의 공천 때문에 중도층의 이탈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얘기는 충분히 들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다만 도 변호사를 두둔하는 건 아닌데 도 변호사가 말했던 그 내용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고 단정을 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주장의 일부인 게 아니라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거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북한군 개입설을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다. 예. 사실 이제 어제 도태우 변호사가 본인의 입장을 밝힐 때도 예.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태우 변호사의 그 발언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을 직접 전파한 게 아니라 의혹 제기 정도다. 그런데 그거는 예. 역사적으로 이미 어떤 증빙이 끝난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거가 폄하 아닌가요? 뭐냐 하면 네. 아직 역사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거나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랑 주장은 다를 수 있어도 역사적으로 결론이 끝났는데 결론이 완전히 나 있는 사안에 네. 대해서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폄하의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유타인 대학살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도 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음모론이듯이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래서요. 뭐 4.3 제주 4.3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런 어떤 연장선상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과거 발언 공관위의 국민 눈높이 맞는지 재검토 요청한다. 이거는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좀 어떤 뒤집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물론 어떻습니까?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이제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뒤집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비대위에서는 이 공천이 결정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비대위에서 공관위 판단을 재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낙마의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열린 정도가 아니라 언론에서 이럴 때 이렇게 짐작을 하기로는 도태우 관리겠구나 뭐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게 많은 짐작들이죠. 네, 근데 뭐 이제 다만 모르죠? 그 공천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예.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도태우 변호사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볼수 있을 당내 것 같습니다. 비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거세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5.18 폄훼뿐만 아니라 네. 추가로 계속 이분이 이제 유튜브 활동이나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 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극우 공천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반박을 하면서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라고 이제 반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도태우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간 베스트 그 일베의 글을 공유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일배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한동훈 일베랑-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라고 질문할 때 도태우 변호사가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셈이 되는 거죠. 예. 뭐 내용들도 보니까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혹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내용들을 공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글 작성했다는 거랑 공유했다는 건 다르긴 해도 네. 그 정신을 똑같이 공감하고 동감하니까 퍼 나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예. 공유했던 그 캡처 그 화면을 좀 봤는데 네. 그 글들을 부정하는 의도로 공유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극우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을 왜 스스럼 없이 공천을 하고 다시 논란이 되고 이런 과정이 가끔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은 다 음색해질 됐습니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예. 하죠.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